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원장들을 위하여 에듀인사이트 메간 최입니다. 자, 오늘은 스카이프를 통해서 우리 원장님들이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원장님들께서 처음 로그인을 하면, 스카이프에 로그인을 하면 보실 수 있는 장면인데, 사실 이 장면은, 저는 지금 이미 통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요. 원래는 통화 이력이 없고, 이제 다른 자기의 번호를 추가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의 연락처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연락처가 하나도 없이 그냥 아예 빈 공백으로 뜹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 스카이프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도 괜찮긴 하지만 이메일 주소로 하시는 걸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하고요. 자,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추가를 하느냐. 자, 여기 보면 검색창이 있습니다. 스카이프 검색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뭐 메간 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gmail.com 이렇게 계정을 입력해서 친구 추가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친구 추가를 하고 나면 연락처에 이런 식으로 친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자, 그럼 이 친구한테 눌러서 한번 전화를 걸어볼 건데, 뭐, 사실 어떤 방식으로 전화를 거시든 상관은 없어요. 나는 뭐 캠이 꼭 필요한 수업이다. 라고 하시면, 이 오른쪽 상단에 이 아이콘 3개 중에서 첫 번째 거 영상통화를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굳이 영상은 필요 없고, 음성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음성통화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통화 중에 내 캠을 켜고 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저는 영상 통화를 할 거기 때문에 영상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요 제일 오른쪽 새 그룹 만들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우리는 학원 운영을 하면서 각각의 반마다 수강생들이 다 있잖아요. 자, A반에는 중학교 1학년생들, 뭐 B반에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뭐 학교별로 나눈다던가 그렇게 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실 때 그룹을 만들어서 추가를 하시면 돼요. 이 A그룹에는 뭐 어느 중학교 몇 학년들, B그룹에는 어느 중학교 몇 학년들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시고요. 자, 일단 어떤 방식으로 시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상 통화를 눌러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영상 통화를 걸게 되면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거는 중이 나오죠. 자, 그럼 상대방도 전화를 받아야 되겠죠. 자, 지금 제 캠은 제 손가락으로 좀 가린 상태예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으면요. 이제 우리 원장님들께서 상대방이랑 전화가 연결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뜨면. 자, 저는 제 얼굴을 가릴 거기 때문에 비디오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를 껐고요. 사실 얼굴을 공개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조금 민망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되죠.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되면 통화가 연결이 된 거고 사실 요 오른쪽에 민전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 상대방의 얼굴이 뜹니다. 상대방이 캠을 킨 상태라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보기에는 요 부분에 제 얼굴이 보일 거고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이 캠을 키면 요 부분에 상대방의 얼굴이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요 옆으로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뱅이 뭐 네모난 모양으로 뜨기도 하고 동글뱅이 모양으로 뜨기도 하고 어쨌든 요렇게 참여자의 얼굴이 이런 식으로 다 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화면 공유를 하셔야 되겠죠. 자, 화면 공유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오른쪽에 이렇게 땡땡땡 3개 있는 거 추가 옵션 누르시고요.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 되는데, 자, 그 전에 나는 이 화면 공유를 녹화를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녹음 시작을 누르시면 됩니다. 녹음 시작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선 녹음이라고 해서 소리만 녹음이 되는 건 줄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녹음이 거의 녹화랑 똑같습니다. 소리랑 화면이랑 같이 녹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꼭 녹화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요걸 누르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요. 요걸 먼저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화면 공유를 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뭐 요 순서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화면 공유를 누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화면을 공유할지가 나와요. 자, 컴퓨터 소리 공유는 이 옵션은 뭐냐면 가끔씩 영상 매체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상 매체인데 뭐 광고를 좀 본다든가 뭐 꼭 봐야 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다던가 근데 넷플릭스는 절대 공유가 안 됩니다.
넷플릭스는 막혀 있기 때문에 공유가 안 되고요. 꼭 보여줘야 하는 사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컴퓨터 소리 공유를 항상 옵션을 켜시고 소리 공유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거고. 자, 일단 요거를 이렇게 키셨으면 이렇게 최소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한쪽으로 조그맣게 창이 들어갑니다. 근데 판서를 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 이렇게 하얀 부분을 좀 채우는 게, 그러니까 공간을 좀 차지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살짝 옆으로 밀어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밑으로 잘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기 때문에 창을 내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두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판서를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이제 제가 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요, 인코도라는 PDF 필기 프로그램이에요. 원래는 이 프로그램이 필기용으로 나왔는데 절대 판서용은 아니에요. 판서용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판서용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가벼워요. 구동이 잘 되고요. 그래서 좀 사양이 좀 저사양의 컴퓨터라든가 저사양의 노트북에서도 굉장히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왜 우리 그 PDF로 만든 파일들을 막 열다 보면 오픈하는 데만 좀 로딩이 조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그냥 속도도 무난하고 그리고 넘기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간편하게 넘겨지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많이 애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판서 프로그램이랑 비슷해요. 도구는.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뭐 펜이라서 색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얇은 펜들 보이시죠? 자, 그리고 요거는 연필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그런 좀 이런 거는 잘 우리 판서할 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이런 건 좀 안 쓸 것 같고 여기 보면 하이라이터가 있어요. 하이라이터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색깔이 너무 쨍해서 너무 잘 보여요. 그리고 이제 요런 데 보면 요거를 이 네모 아이콘을 꾹 누르면 도형을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네모 이렇게 해주면 사각형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다가 뭐 직각을 그려야 된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좀 다른 걸 한번 그려볼게요. 하트 이런 식으로 하트 해서 이렇게 펜으로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자, 어찌됐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도형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영어뿐만이 아니라 수학도 할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을 하기엔. 자,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도구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펜, 그리고 하이라이터, 그리고 도형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다른 부분은 뭐 다른 거는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페이지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되는 편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 판서를 한다고 하면 살짝 이렇게 확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뭐 어찌됐든 학생들이야 판서를 이렇게 볼 테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뭐 오타를 이렇게 썼다. 그죠? 뭐 오타를 쓰거나 뭐 아니면은 오타를 썼다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지우개로.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판서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지우는 것도 있어요. 컨트롤에다가 컨트롤 더하기 컨트롤이랑 D를 같이 누르시면 한 번에 다 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굉장히 편하죠.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랑 제가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이랑 스카이프랑 굉장히 조합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카이프랑 인코도 스카이프 자체에는 녹음이 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소통이 됩니다. 소통이 가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음질이 좋아요. 영상이나 음질, 그러니까 통화를 하는 음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끊기지가 않아요. 끊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뜨고 있는 요 줌 같은 경우도 이제 쌍방 소통을 위한 그런 도구긴 해요. 근데 요 줌이 사실
서로 이제 미팅을 좀 하다 보면 좀 약간 맹점이 뭐냐면 인터넷 속도에 좀 많이 좌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제가 지금 별을 그리면 지금 끊기지 않고 다 보이죠? 선이 하나하나 이렇게 생기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줌으로 하게 되면 약간의 끊김이 좀 많이 있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세모 그려놓고 어느 순간 이렇게 세모 하나 그려서 뚝뚝 이런 식으로 끊겨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다 이어져서 별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그러니까 한 번에 이런 세모가 두 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느낌이 뭔지 아시겠나요? 하여튼 좀 끊겨서 보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원인이 뭐냐면 인터넷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서버 문제도 있겠고 대부분의 그죠. 좀 영상이 끊기는 이유는 서버 문제긴 한데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기에는 스카이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히스토리가 길잖아요. 히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죠? 긴 히스토리를 갖고 있고 그만큼 기술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죠? 줌보다는 스카이프가 수업의 방향성이라던가 뭐 자연스러움, 아주 편리함 이런 거에 비하면 스카이프가 더 전달을 하기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코더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강조했던 가벼움이 있죠. 그죠? 구동에 굉장히 적합한 아주 가볍습니다. 그래서 저사양 컴퓨터라든가 저사양 노트북, 저사양 태블릿, 저사양 핸드폰 이런 것들에도 잘 구동이 되고요. 아, 하나 더 있네요. 스카이프 같은 경우도 모든 디바이스가 활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줌도 그렇긴 하겠지만 스카이프는 거의 대부분 다 뭐 패드도 그렇고요. 패드도 가능하고 뭐 노트북도 가능하고 굉장히 자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핸드폰도 가능하고 PC도 가능하고요. 대탑이라고 하죠. 데스크탑 이것도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요 방향을 하는 거는 이렇게 제가 요런 이제 스카이프 조합을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거는 사실 저희 학원은 옛날부터 스카이프를 수업을 해왔어요. 스카이프 수업에 화면 공유 수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 학원 애들 같은 경우는 전혀 전자칠판만 보고 선생님 목소리만 듣고 수업을 한다고 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냥 편하게 수업하는구나.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수업에 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줌을 사용하시든 스카이프를 사용하시든 사실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요거는 이제 둘 다 동일합니다. 둘 다 동일한데 이제 학원에서 오프라인 그러니까 현강을 들으러 오는 친구들, 휴원을 하지 않는 친구들, 그죠? 오프라인 친구들이 있고 이제 온라인만 듣겠다는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2월 24일부터 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다음 개원 예정일이 4월 6일이에요. 장장 42일간의 휴원을 거쳐서 저희가 허탈하네요.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는 건데, 자, 어찌됐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오프라인하고 이제 온라인하고 어떤 친구는 6명 정도는 오프라인으로 온다고 하고 2명 정도는 온라인이라고 하는데 둘을 좀 같이 좀 조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사실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스카이프랑 온라인 그냥 수업 시간에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게 뭐냐면 저희 학원 친구들이 중등 친구들이 5시 30분에 등원을 합니다. 오후 5시 30분이에요. 등원을 하기 때문에 7시 30분까지 수업을 하고 가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노트북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노트북으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는데 학원에서 이 노트북을 수업을 할 때는 전자칠판식으로 강의를 하는데 요걸 수업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TV에 연결을 해줘요. TV에 연결을 해서 저는 의자에 앉아있고 요 모니터 보면서 저는 중간에 애들을 종종 쳐다보죠. 근데 TV 앞에 앉은 애들은 저를 안 쳐다보고 제 목소리만 들으면서 TV를 봅니다. 오히려 이게 좀 집중력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TV를 보면서 저는 노트북이랑 TV랑 연결을 해놓고 저는 노트북에 판서를 해가면서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 온라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스카이프를 통해서 5시 한 25분쯤에 접속을 해요. 집에서. 그죠? 뭐 핸드폰을 가지고 하든 뭘 가지고 하든 이 친구들은 집에서 이렇게 노트북이든 이렇게 해갖고 집에서 준비를 합니다. 자, 5시 30분 되면요. 제가 전화를 걸겠죠. 띵띵띵띵띵띵 전화를 걸면 이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제 수업을 실시간으로 같이 듣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오프라인 친구들은 학원에 온 친구들은 이렇게 TV로 보면서 시청을 하고요.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자기 핸드폰이나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같은 수업을 시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얘들아 너네는 뭐 어떻게 하니? 뭐 요거의 답은 뭐야? 요거는 왜 이게 답이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을 때 이 친구들도 대답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친구도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온라인 따로 오프라인 따로 뭐 얘네 2시간 이 친구들 2시간 이렇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이렇게 동반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저의 계획은 이렇고요. 우리 원장님들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을 이용해서 좀 원활한 그런 개강을 맞이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희가 개학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한치 앞도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언제나 수업을 위해서 연구하는 그런 원장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에듀 인사이트 매건 최였고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뭔가 질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카페로 오셔서,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에듀인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뭐 아니면, 에듀 and insight. 이렇게. 요게 저희 이제 네이버 카페 주소거든요. 앞에는 어떤 거였지? 아, 그쵸. 카페, naver.com 해놓고 이렇게 슬래시 있습니다. 자, 슬래시 있고 요거 있고 edu and insight 이렇게 치시면 저희 카페로 놀러 오실 수 있어요. 사실 아직 준비가 안 된 카페라서 아직까지는 글이 많이 없습니다. 뭐 조금 더 흥하면 조금 더 컨텐츠 업로드도 하고 하면 괜찮아지겠죠. 자, 어찌됐든 고생하셨고요. 원장님들 힘내십시오. 이상으로 매건채였습니다.